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당일날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비가 창밖으로 엄청나게 오는데 아침에 비가 오면은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가끔 이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 지인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부 요건에 자기 감정이 흔들리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주도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변 환경이 어때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감정 컨트롤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좀 어려운 말 같으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싫든 좋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싫으면 잘 안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병에 걸린대요. 날씨병에.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날씨병.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감이 드는 것 뿐이지 날씨병이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죠. 어렸을 때부터 좀 곱게 자란 분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우울증 환자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건에 따라서 휘둘리는 경우. 인간이라는 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요. 우리 몸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감 뭐 이런 거. 5개의 감각이 있는데 이 감각을 통해서 외부의 신호를 이 머릿속에 있는 뇌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로 이제 많이 연습했던 게 뭐냐면 살면서 제가 약간 만성통증 비슷한 거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몸이. 그래가지고 몸이 막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하고 나면 온몸을 맞은 듯한, 아니면은 스키장이나 왜 스노보드 타러 가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엄청 넘어지고 나서 다음날 보면 온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못 찾았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바로 그렇게 됐으니까 코로나 백신인지 아니면 우한폐렴 톡신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걸 그게 들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것도 섞어 넣었잖아요. 말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외부 자극증의 통각이 오는 거를 무시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학원에 나가고 몸이 아파도 회사에 나가고 몸이 아파도 작업을 하고, 최근에는 조금 뇌진탕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날도 출근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괜찮다고 해서 그냥 출근을 했어요. 쉰다고 무조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대장내시경 할 때나 위내시경 할 때도 비수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회복이 빨라서 바로 일어나서 운전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안 아프냐? 아프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아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똑같이 아픈데 견디는 거예요. 어차피 이 통증 또한 견뎌내면 지나가요. 그리고 이 통증이 계속 된다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더 괴롭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가기 싫을 때, 학교 가기 싫을 때 요만큼 아픈 게 이제 나중에는 거의 뭐 불치병이 돼. 중병이 되고 곧 있으면 산소호흡기 꼽아야 돼,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가기 싫으니까 내가 아픈 이유를 갖고 와서 그 아픈 거에 집중. 그때는 뭐가 좋냐? 더 괴로운 거를 던져주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나게 혼나는 거나 아니면 뭐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등짝 쳐맞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고 무시받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애가 더 싫어하는 느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럼 나가서도 선생, 그리고 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요 밑에, 엄마가 여기 있어. 여기 선생보다 약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우리의 숙제 요거 빼주시고요, 요거는 안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는 섬세하니까요. 그게 섬세한 게 아니라 까탈스럽고 조잡스럽고 사회 부적응 새끼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드리지 말라 그래요. 대신에 중학교 2, 3학년 애들 중에 숙제를 꾸준하게 안 해온다, 지각을 너무 한다, 이렇게 되면 집에다가 요구를 위해서 전화를 주라고 했던 적이 한 5년 전에 있었어. 코로나 그때쯤 있었어.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학원에서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 내가 그때 착각을 한 거지. 지금은 내 또래가 학부모라는 걸 내가 까먹은 거야. 내 주변에 친구가 평균인데.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학원을 보냈으니까, 돈을 냈으니까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 현업에 계신 분 아니죠? 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유튜브하고 인스타에서 욕을 처먹더라도 저는 제가 말하는 그런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학원을 보내려는 어머니들이 보냈으면 좋겠고, 애는 바닥으로 다 땅바닥에 집어던져 놓고 방치하다가 이제서 정신 차렸다, 우리 애가 공부할 생각이 요만큼 생겼다, 그래가지고 공부 습관도 안 돼 있는 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을 국어 사전에서 어떻게 찾아오나 봐. 어머니는 애는 국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애를 막 포장을 해.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애는 그래도 뭘 하고요, 뭐 그러고 막 이러면서 포장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현장에서 혼나시거든요. 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그냥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앞뒤로 말을 막아버려. 내가 그 말을 내가 논리 정연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하신다면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럼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얘를 탑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애는 이제 난 못 봤어. 애 성적만 좀 보고 그랬는데 얘가 이과 가서 탑을 찍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 감각을 조금 알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애 학원을 내가 설득해서 꼭 등록을 시키겠다 그러길래 고등부 정도 됐는데 설득해서 등록시키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다른 데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우리 학원에 걔를 설득해서 들여보내는 순간부터 엄마 죄가 돼요. 자,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학원에 잔류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됐을 때 잔류했으면 좋겠어요. 견디려는 마인드가 있는 상태로 남았으면 좋겠지, 억지로 누구 때문에 외부 남 탓, 부모 탓 이러면서 억지로 와가지고 마치 뭔가를 베풀듯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얘는 나갈 때 좋게 안 나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저랑 상담하면 제가 애들보다 무조건 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부탁인데 현장 상담을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3시부터 6시 사이에 세 타임을 40분씩 세 타임을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수목금에 제가 원래는 다른 작업을 해요. 2시 정도에 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식사도 조금 하고 이제 애들 수업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쪼개서 학원에 들어오려는 애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무턱대고 장거리에서 너무 신청을 해버리시거나 그냥 한번 상담 받아볼까 무료니까 이 생각으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 너무하신 거야. 그리고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 안 받는 이유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촉법에 해당하는 애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동을 성인으로 키우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동을 아동으로 유지하려고 보호하려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꺼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일 어머니 전체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동학대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우쭈쭈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인터넷에서 조금 보인다고 해서 여기 보낸다고 과학을 잘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다른 학원 보내셔서 어머니 입맛에 맞는 데 보내세요. 학원에 보내도요, 어머님들이 애들 밑에 있으면 애들을 그리고 변호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안에 있는 제 그 식구들 중에 자기 자녀 얘기를 막 저한테 해.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이 새끼 데리고 와. 전화해. 오라 그래. 그러면은 딱 하는 말이 막 감싸요. 아, 그게 아니고 얘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 내가 변호인 나셨네. 변호인 나셨어. 아주 우영우야 우영우. 변호사해 그냥. 애를 그렇게 감싸오더니까 혼내지를 못하는 거지. 혼날 건 딱 혼나고 불렀을 때 와야지. 어머님들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요, 무섭게 해서 강제로 시키고 주변 분위기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 탓하게 만들고 회피해주고 감싸주고 이래버리면 회피 성향이 너무 세요. 지금도 고2 애들 중에 엄마가 설득해서 학원 보내겠다 잘 다니다가 안 와. 직전모강 때 시험 하나 망치면 안 오고 다른 과목도 직전모강 안 오고 그냥 자다가 안 와. 쉬다가 안 오고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계속 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조금만 무섭게 해도 충분히 애가 타율적으로 참아요. 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머리에 각인이 돼서 참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똑같이 참는 건 괴로워요. 제가 몸이 아픈 게 괴로운 것처럼 똑같이 괴로워요. 참는 연습이 돼 있는 경우는 참을 수 있어요. 참아본 경험이 있고 참은 결과 후에 얻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뭐만 하면 힘들까봐 다쳐주고 뭐만 하면 괴로울까봐 안 하고 뭐만 하면 전화해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 환경을 조정하려고 드니까 지금도 학원 찾아보면서 제 영상을 우연찮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이한테 맞는 학원 그만 좀 주접 좀 떠세요. 진짜 아이가 학원에 맞추는 거예요. 좋은 학원에 맞추는 겁니다. 아니 외대부고 과고 영재고 갈 거면 아니 좋은 학교 갈 거면 좋은 학교에 맞춰서 성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학교에 전화해서 아우 좀 기준 좀 낮춰주세요. 아니 그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기준입니까? 공교육에서 지금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등급까지 나오니까 너무 빡빡하다. 애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원래는 정규 등수가 나왔어. 이렇게 다
토막을 내놓고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애가 쪽팔린다. 애가 괴로워한다. 그래서 구등급제로 만들고 구등급제에서도 애가 너무 획일된 거 아니냐. 이과 문과 너무 양분해서 갈라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니야.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잖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런 걸 꼭 한 애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물리학하고 화학은 해야 기계공학이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수학, 미적, 기하를 해야 원하는 학과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못해요 그거는. 자꾸 주변 탓을 하는 거야. 환경 탓을 하고. 원하는 대로 맞춰줘도 어떻게든 부작용은 일어나. 세상에는 사람도 다양하고 반려견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견주들도 다양하고 학부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 문제가 생겨요. 그 환경에 맞추려고 드는 애들이 그나마 억지로라도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보고 해줘. 맞춰줘. 아니 불법적으로 들어갔냐고 거기는 다. 그런 대학교는. 외부 조건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외부의 통증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럼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회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내가 비수면을 하잖아요. 아파요. 뒤지게 아파요. 진짜 미친듯이 욕 나올 정도로 아파요. 근데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져? 아프다고 난리 핀다고 뭐가 달라져? 큰일 날 수도 있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몸부림치면. 근데 애들은 몸부림쳐요. 못 견디겠다고. 견디기 싫은 거겠지. 견뎌본 적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지 주둥이로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그 정도로 다 견디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이 견디면 그건 재능이래. 그거는 그 사람이라서 되는 거야. 타고난 거라서.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그냥 타고난 것도 없고 얼마나 조무래긴 거야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환경에 적응하게끔 자꾸 내모르셔야지. 애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거 힘들구나. 많이 힘들었지. 잘 견디네. 최대한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봐. 그리고 봤을 때 너무 아니다. 그럼 다른 환경을 선택해서 보내야죠. 조금 해보고 애가 난 너무 괴로워 이러고 있으면 바로 빼주고 오늘은 너무 아파가지고 학원을 못 갈 것 같아. 못 이기는 거야.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부모만 의지가 막 불살라 있어요. 여기에 보내고 싶다. 근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애랑 꼭 좀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럼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 말로를 다 봤거든. 어머님들 이번에 자녀는 첫 번째거나 두 번째거나 세 번째죠. 제가 수백 명을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타임루프물도 아니고 데자뷰도 아니고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와서 똑같이 그렇게 겨나가는지.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선생님 때문에 나 안 한다고. 저렇게 무시받는 건 처음이라고. 제가 어저께도 상담하면서 제가 이과 애들 웬만하면 물화생을 해라 그랬는데 물화지를 선택을 한 거를 갖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물화생 선택하라던데.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래요. 나 안 가. 이거 학교 선생님도 얘기했고 내가 고민한 건데 나 그럼 그 학원 안 가. 그러니까 자기 말을 무시했다 이거야. 옛날에도 그런 애 있었어. 자기가 이제 수능 대비 막 준비한다고 막 몇 달씩 고민했다고 그래서 뭘 몇 달씩 고민. 그러니까 멍청한 거야.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진다는 건 경험 부족하고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실걸요 지금도? 학원에서 언제 홍보를 할지 뭐를 할지 빠르게 결정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대화하듯이 회의하거든요. 뭐 부원장님이 해줘야 될 거, 실장님이 해줘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이제 딱 이때 이만 맞춰서 뭔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보내요. 예를 들어서 교재 안내문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딱 보내요. 이거 발송해 주세요. 맨날 몇 시까지. 저쪽에서도 이때쯤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합시다. 이때로 갑시다. 저희는 좀 유동적으로 해요. 그래요. 만들어요. 그래요. 보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러지 않아. 원장 중에 그런 분들 있어. 우유부단한 분들. 결정이 빨리빨리 일어나려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보통은 학습에서 선행학습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어머님들이 애 공부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선행학습 넣었으니까 이번에 요거 빼고 이제 내신 수업 한번 넣고 내신 수업 넣었다가 내리고 났는데 애가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그럼 못 올려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절로 좀 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내신 이거 조금 있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엄마 아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학원비가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빠들은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나가서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돈을 버셔. 솔직히 아빠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아빠들 나가서 진짜 더러운 걸 다 당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악플도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답 없는 상태로 오셔. 애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영상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영상 올려주면 어떤 미친 인간들은 여기다 댓글로 뭐라는 줄 알아요? 공부 얘기만 해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만 얘기해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하는지만 얘기해라. 괜히 나 긁히게 이딴 얘기 하지 마라. 외부에다 조정하려고 미쳐놓은 인간들.
공부법도 모르는데 공부법을 알려고 왔는데 너가 이 방송을 하니까 난 기분이 나쁘다. 나가시라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지금 부모님들이 공부를 못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학원비 아깝다는 부모님도 지금 반성하셔야 되는 게 애 컨트롤 주도권을 다 놓친 거야 이제. 우리 애 뭐 말 안 들을 땐 단호하게 혼내는데 혼내도 말 안 듣잖아.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렸을 때 그 강제성을 안 냈잖아.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리고 혼내. 근데 애는 또 그렇게. 왜? 혼나면 되니까. 혼났을 때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이 세상 종칠 수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본인은 그렇게 배워놓고 왜 자식은 그렇게 안 해? 그러고 나서 학원에 요청을 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도망가요. 그만둔다고. 그만둬. 그러면 어머님들 나가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저 선생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나갔다고. 나는 나가라고 세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왜? 멀쩡하게 잘 적응해 있는 애들한테 제가 욕을 받고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그렇게 할까? 애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저 이런 피규어 자랑도 해요. 근데 거기서 희덕거리면서 숙제 안 해왔다고 웃고 있는 애한테 내가 그게 나랑 약속인데 그게 약속 안 지킨 애한테 내가 예의를 지키라고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니 멀쩡하게 수업 듣고 있는 애들한테는 너무 무례한 거잖아. 그거는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이 얘기에 긁혀가지고 여기다 댓글 달고 막 인스타에 보니까 댓글 달고 앉아있던데 댓글 다는다고 뭐가 달라져?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밑에 댓글에는 내 편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왜 유튜브 인스타 댓글 중에 개 그지 같은 댓글들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자기가 막 교육 잘하면서 그렇게 싸질러 놓은 댓글들을 왜 제가 걸어놓는지 알아요? 아니 그게 당당하다며 그렇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른 사람 의견을 똑같이 한번 봐보라고. 내가 욕해달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야. 그 의견도 존중하니까 걸어준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의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적나라한 의견을 똑같이 한번 받아봐.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왜 반박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어차피 내 의견 받아들일 생각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뭐하러 반박을 해? 그 아까운 시간을 뭐하러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쏟아부어요? 나는요 내 말을 듣고 아이들을 좀 더 올바른 쪽으로 성인에 가까운 쪽으로 데리고 가려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과 한 땀 한 땀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요행만 바라고 아이들한테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망상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신물이 나고 수십 년간 당해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튜브 인스타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도 우리 학원을 그나마 오랫동안 이과적인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유지하려면 공부를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들어와야지 공부를 한다는 의지만 갖고 그냥 잠깐 해보고 안 되면 또 객기 부릴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저는 더 많은 팬과 팔로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타일의 강사 나부랭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동조하는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는 분들이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생각만 갖고는 안 되고 애가 이 환경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학원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학원에 바랄 수 있는 건 수업을 하고 숙제 검사를 하는 정도지 어머니가 과제물에 대한 체크를 전혀 안 해주면서 애는 숙제를 안 해가는 게 밥 먹듯이 일어나는 습관이 된 상태로 학원에 보내버리면 제가 아무리 명강사라도 그 아이한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비효율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서땡땡님께서 맞아요. 쎄 빠지게 가르쳐서 수학 76점. 올 때 분명히 들어올 때 수학 60점대였습니다. 솔직히 프린트 풀리고 틀린 것만 고쳐준 학생은 97점. 97점 학생은 오답이 별로 없어. 그 학생한테 써야 할 시간이 다 이 60점짜리 학생한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76점 만들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97점 받은 학생한테는 감사하다 들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어머님들이 바라는 그 바닥에 있는 아이들 상태나 애들이 회피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학원에 보내주셨을 때 결국에는 올려도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세상보기님께서 할 놈만 시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타깝지만 할 놈만 시키면 안 할 놈들을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요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제 친구분들 다 알죠. 이러다 큰일 난다는 걸 알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HI님께서 숙제는 집에서 끝내야지 크크크 학원 탓하고 있어 웃김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HI님께서 또 다른 댓글에 보면 웃긴 게 애가 겁나 안 하는데 갑자기 고등 가서 독해 잘했으면 좋겠다고 함 크크크 1년 만에 불가능. 이게 성적이 일치월장하는 거 있잖아요. 3등급 딸이 그러니까 내신 3등급 딸이 애가 1등급으로 올라간다. 1년 만에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게 웃긴 게 1년 만에 불가능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기반 지식이 중학교 때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기본 태도가 안 되는 애들도 문제인데 중학교 과학 잘 나온다고 저한테 계속 중학교 과학 잘 나오니까 통합과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과학 A 나오고 100점 나오는 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용어 다 날라간다니까? 중학교 과학 교육 방식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잘못돼 있다고. 그렇게 용어를 디테일을 모르는 애들 갖다가 그게 100점이 나오게끔 세팅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비문학에서 다 터져나가지. 국어에서도 똑같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국어 용어에서도 과학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 비문학 지문은. 과학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려요. 걔네들은 그냥 패턴화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출만 풀어도 점수 나오게끔 중등부가 만드는데 이번에 개정되니까 기출 유형이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 100점짜리가 적게 나온 것 뿐이지.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잘 보세요. 지금 제가 JINK5님께서 우리 아이 국어가 매번 4등급, 5등급이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과외 보냈어요. 여기서 까먹으면 안 돼요. 9등급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등급과 3등급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과외 보냈어요. 국어는 수요가 적어서 단가가 비싸거든요. 과학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국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길래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면 그냥 하지 마라 했더니 안 하면 7등급, 8등급 나올 것 같다고 안 된대요. 크크크. 정말 애가 이건 칭찬해 주셔야 돼. 돈 좀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보내고 졸업시켰습니다. 영수만 1등급 나오고 국어, 과학 바닥 찍었죠. 그나마 아이패드 사준다 해도 그걸로 공부하는 애들 못 봤다며 거부하던 녀석이라 좀 믿어주긴 했는데요. 과학 관련 공대 갔어요. 크크크크. 화학 관련 과인데 일반 화학 C+ 받아왔습니다. 과학도 학원 보낼 걸 그랬어요. 아이가 너무 모르면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 좀 내버려 뒀는데 수학 가르쳐 주는 것만도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부족해요. 참고로 저는 고등과학 10년, 고등수학 18년 경력 강사입니다. 학원을 다녔기에 영수 성적이 나온 건 아이가 스스로 인정하고요. 부족하면 학원 보내야 하긴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엄마가 약간 아이패드 주고 그런 빌런인데 어쨌든 아이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이제 성인이 됐겠네요. 멋있는 친구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어머니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학원을 다녀서 그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스스로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친구는 철든 친구야 그래도. 그리고 애들마다 그 각자만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좀 현실을 아이가 과연 학원을 보내서 나아질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학원을 보내서 이 아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건지 그게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망상적인 건지 그리고 애가 과연 정신 차렸다는 게 진짜 정신 차린 건지. 예전에 제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 저한테 진짜 조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 명언을 하나 남겼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사기꾼은 가까운 데 있어.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